올해 2024년 4월 말까지 요때까지 매수를 마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강남 부동산 같은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한 7만 달러 정도잖아요. 최소한 정고점에 저는 2배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이 되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 정도 예상하는데, 적게는 한 100%, 많게는 뭐 한 200%, 300%까지도 1년 이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어저께 이게 좀 많이 올랐죠.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어제 차박 갔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를 1분봉 단위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정고점 넘기겠는데 했는데 정고점 살짝 못 넘겼어요. 아주 살짝. 근데 거의 닿았죠. 또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넘길랑 말랑한데요. 여기가 정고점이었죠. 1월 그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난 날이 정고점이었는데 이때가 48969인데 48980 정고점 넘겼네요. 정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올랐어, 이미 끝이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또 막 정고점 넘기고 있잖아요. 마침 딱 좋은 때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작년이죠, 한 1년 전부터 비트코인 얘기를 간간히 했어요. 나는 사고 있다, 이때 조금만이라도 사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요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요때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한 3만 달러 부근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때만 샀어도 한 50% 정도 수익권이 됐겠죠. 사실 저는 요럴 때 좀 많이 샀어요. 제 평단가는 3천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요 정도에서 많이 샀어요. 요 정도에서 한 3개 샀다가 2개를 이때 확 오르길래 팔았는데 또 다시 떨어지길래 이때 좀 더 사가지고 요때쯤에 2개를 더 사서 요때 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평단이 한 3천에서 3,5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요. 요 정도 평단가에서 이게 좀 멈춰 있다가 1비트 모으기 운동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에서 1비트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100분할로 매일 사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매일매일 사고 있죠. 저는 이미 좀 있으니까 와이프 계좌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저는 조금 더 사서 지금 저는 플러스 1개 돼서 한 4개 정도 되고, 와이프 거는 지금 한 0.42개인가?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 샀어요, 매일. 고래동 공부 카페 오시면 제가 인증하는 거 올렸거든요. 그리고 현재 와이프가 맨날 살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현재 이 상태입니다. 0.42개. 매일 사고 있고 매일 올리는 거니까, 매일 올리는 걸 어떻게 뭐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같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올리고 저는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도 되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관심이 많을 거고, 언제까지 사야 될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반감기 전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언제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올해 2024년 4월 말까지 요때까지 매수를 마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전에 마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와이프 1비트 모으면 이제 매수는 멈출 겁니다.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장 아무리 늦게 사도 올해 한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사시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7월부터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저는 이 이후로는 매수할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한 4개 좀 넘을 것 같고, 와이프 1개 정도 되면은 한 합쳐서 한 5개 정도 보유를 할 것 같고, 와이프 하나, 제 거 하나는 좀 저는 아주 오래오래 가져갈 생각이에요. 아주 오래. 사람 일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와이프가 일단 계속 모아갖고 1개가 되겠죠. 혹시나 다 못 모으면 제 거를 좀 줘서라도 1BTC를 채울 생각이고요. 저도 제가 가진 것 중에서 한 적게는 1개,
웬만하면 2개 이상. 이만큼은 장기 보유할 거예요. 초장기 보유. 어느 정도 장기 보유할 거냐. 제가 일을 하는 한, 현금 흐름이 있는 한은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70세까지는 제가 현업에서 계속 뛰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제 목표는 현업에서 최일선에서 한 70살까지는 무슨 일이든 뭐 식당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계속 저는 현업에 있을 생각입니다. 70세까지는. 70세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네, 팔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안 팔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 보셨어요? 네, 이 책이 신민철 작가님 책인데 상당히 쉽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책 아니고 책값도 별로 안 비싸요. 조금 비싸네. 25,000원. 근데 뭐 25,000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아직 다 보진 않았어요. 네, 전반부 좀 읽었는데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는 사실 뭐 비트코이너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코인 투자자도 아니고 물론 코인 투자자가 됐지만 저는 뭐 코인 투자 경력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2020년 정도부터 투자했으니까 뭐 이제 4,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좀 꼼꼼하고 하지만 좀 부동산 공부는 꽤 오래 했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비트코인은 강남 부동산 같은 느낌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뭐 한 2016년 막 요럴 때 아주 쌀 때 매수하신 분은 한 1970년쯤에 요쯤에 강남 부동산을 매수한 느낌이고요. 2021년 이후 네, 요때 매수하신 분은 한 1980년대 요때쯤 매수한 느낌이고요. 최근에 한 2023년이나 2024년 요쯤에 매수하신 분은 한 1990년대? 네, 한 요때쯤에 강남 부동산을 매수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면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엄청 많이 올랐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인간 지표를 가장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147분이나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데 제 방송을 들으시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이제 뭔지도 좀 알겠고 사서 좀 수익을 좀 보셨잖아요. 이제 저희 와이프도 11%나 수익을 봤네요. 280만 원이 올랐죠. 네. 어찌됐든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구독자고 제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다른 채널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어서 좀 친숙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설날이라서 처가 식구들이나 뭐 저희 친가 식구들을 다 만나고 왔는데 비트코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지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랑 이게 같이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비트코인을 막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막 0.1개를 넘어간다? 이런 사람 자체가 아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모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는 아직은 초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2021년? 이때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되냐.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사?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9만원 넘어서 이게 막 넘어갔을 때 막 그때였거든요. 2021년 초였는데 이런 거 보고 진짜 인간지표가 되게 정확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 사람들 많이 사는 것 같아. 뭐 요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내년쯤에 엄청 오르면은 저한테 막 물어보겠죠. 지금 사도 되냐? 하고 막 물어보겠죠. 예, 그때는 조금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상으로 아직은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특징이 정고점을 좀 월등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때가 2021년 11월이잖아요. 그 전고점이 2017년 12월쯤이거든요. 한 요쯤에. 봐도 요거 이전에 제일 높은 데가 여기죠. 요때가 얼마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때가 엄청 높잖아요. 엄청 높은 산이었습니다. 요때가
고점이 2만 달러가 안 됐어요. 19,798달러입니다. 19,798달러. 그러니까 2만이라고 칠게요. 넉넉 잡아서. 요때가 2만 달러였는데 요때에는 한 6만 9천 달러, 약 7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요렇게만 봐도 3.5배가 올랐잖아요. 정고점 대비로 해서 3.5배가 올랐죠. 근데 아직 정고점에 가려면 아직은 멀었어요. 한 5만 달러 정도잖아요. 한 7만 정도 되니까 한 앞으로 한 40% 정도는 더 올라야 정고점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낌상 요 정고점에 비하면은 여기는 보이지도 않죠. 네, 이게 비트코인 특징이에요. 정고점이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산처럼 높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되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한 7만 달러 정도잖아요. 최소한 정고점에 저는 2배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여기 정도. 여기에서 뭐 지지부진하든 어쨌든 내년이 되면 2025년 한 말 정도, 한 10월에서 12월 사이 정도 예상하는데 이때는 한 14만 달러는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쯤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고 지금 뭐 5만 달러 밑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면 14만 달러가 됐을 때 잘 샀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떨어지면 뭐 저도 손해겠죠. 저 사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제 돈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65만원씩. 저 뭐 부자가 아닙니다. 저 돈 얼마 없는데 매일매일 65만원씩 진짜 매일 사고 있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공부 치시면 돼요. 여기 치시면 카페가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뭐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수강 신청 해주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1비트 모으기 운동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올렸습니다. 여기 성정길 있죠. 진짜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비트 모으기 운동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 글 있죠. 매일 매수 인증.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사진 한 장씩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0.19개, 0.22개, 0.23개, 24개, 25개, 26개, 27개, 거의 28개에 가깝죠. 네, 289개, 299개, 네, 309개, 319개, 329개, 34개, 35개, 36개, 37개, 38개. 이 뒤에가 좀 없는데 이 뒤에 것도 더 있습니다. 이틀치 안 올린 거예요. 제가 또 모아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안 사고 있으면서 저는 만약에 싸게 샀어요. 예를 들어 평단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라고 말하면 뭔가 좀 나쁜 짓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는 거는 여러분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사고 있어요. 그럼 언제 팔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한 5개 정도까지 일단 모을 생각이에요. 5개를 모으고 나서 와이프, 지금 와이프 걸로 모으고 있는데 와이프는 좀 1개 정도 보유할 거고 저는 1개나 많으면 3개? 하나에서 한 2개? 요 정도는 좀 진짜 오래 가져갈 거예요. 이건 진짜 안 팔려고요.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보유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한 1970년대가 가면 여러분 강남 부동산 사고 싶잖아요. 이때 한 1962년쯤에 이때 말죽거리에 지금의 양재쯤이죠. 말죽거리에 땅 한 평이 얼마 정도 했는지 아세요? 200원이었어요. 200원. 물론 이때 당시에는 200원도 되게 큰 돈이었어요. 이때는 200원도 매우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한 평에 뭐 적게는 2억, 비싼 데는 뭐 한 6억 하거든요. 뭐 엄청나게 올랐죠. 한 100만 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도 20년 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 후에 100배만 올라도요, 여러분. 지금 뭐 한 6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배만 올라도 60억이에요. 60억. 우리가 60억을 벌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엄청난 사업을 하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60억을 무슨 수로 법니까?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한 개씩만 갖고 있어도 와이프 60억, 저 60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잡코인이나 다른 코인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비트코인만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60억 안 할 수도 있죠. 뭐 6억 할 수도 있고 뭐 1억 할 수도 있죠. 뭐 6천만 원보다 더 떨어져서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전재산이 6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재산에 따라서 이거를 좀 알맞게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고점 이하일 때는 저는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근데 가급적이면 4월까지는 매수를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한 100분할해서 사면 되죠. 네, 저 보셨잖아요. 0.01개씩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네, 0.01개씩 100일 동안 사면 되거든요. 네, 요즘 시세로 한 66만원? 매일 66만원씩 사면은 이렇게 0.01개씩 계속 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은다고 치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저 탓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 매수한다고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사는 단가만 더 비싸질 뿐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뭐 1년 이내 단기죠. 단기로 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한 적게는 한 100%, 많게는 뭐 한 200%, 300%까지도 1년 이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얼마큼 오를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이내에. 그리고 4년 이상에서 뭐 한 20년 요때까지를 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음. 정말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겁니다.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개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안 팔고 있다고 계속 인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뭐 원하신다면, 뭐 아무도 원치 않는데 뭐 올리는 건 의미 없으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안 팔고 있습니다. 저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계속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같이 하면 덜 힘들잖아요. 함께 하는 데서 위안이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등락폭이 되게 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제가 아까 7만 달러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한 6만 9천 달러 정도 되는데 달러입니다. 6만 9천 달러에서 그냥 15,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80% 가까이 빠졌어요. 20%가 빠진 게 아니라 80%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5토막이 났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6,500만 원인 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갔다고 쳐요. 이게 5토막이 나면은 4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2억이었던 게 4천만 원.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안 팔겠다고요. 이렇게 돼도 안 팔고 이렇게 돼도 한 개는 와이프 한 개, 저 한 개, 총 2개죠. 이 한 개는 안 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이러면 더 살 겁니다. 2022년에도 이게 더 샀어요. 네, 계속 더 샀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이때 돈을 좀 써야 돼가지고 그때는 못 샀는데 잔금 내자마자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잔금 투자하자마자 돈이 생기면 코인 계속 샀어요. 네, 비트코인 계속 샀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알죠. 네. 진짜 쌀 때 한 2천만 원까지도 했었거든요. 이때도 계속 샀어요. 그래서 제 평단이 3개를 샀는데 평단이 2,500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일부 팔고 수익을 얻고 2개 팔고 2개 더 사왔고 지금 평단은 한 2,000에서 3,000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업비트에 나오는 평단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해외랑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서 믿을 순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막 5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면 2억이었던 게 저는 떨어지면은 한 6천, 7천부터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일정 시점이 되면 또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요쯤 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다면 뭐 5개든 10개든 또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한 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파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안 팔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이프 한 개, 저 한 개. 그래서 1인 1비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 1비트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한 10만 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의 5%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10만 개를 하나당 만약에 뭐 60억이 됐다고 칠게요. 한 600경 되네요. 600경. 와, 엄청난 돈인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중이니까, 한 20년 후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게 정말 되게 의미 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분할해서 계속 살 거예요. 또 언제든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앞으로도 분할해서 네,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네, 4월 달에 반감기도 있고,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면 네, 대체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보통이었으니까 네, 이러다가 제 생각에 3월 안으로 5만 달러는 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네, 계속 살 생각입니다. 5만 달러든 6만 달러든 앞으로 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간 계속 꾸준히 네,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이렇게 분할해서 좀 매수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자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사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2100만 개 뭐 여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뭐 계속 생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100 몇십 년 뭐 그쯤 되면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희소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 분실하고 잃어버리면 개수가 점점 줄어들죠. 일종의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갖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갖고 싶다를 자연적으로 유발하게 돼요. 만약에 한강변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든 강남 아파트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갖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일종의 희소성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허니버터칩 있죠? 뭐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예전에는 이 허니버터칩이 너무 귀했어요. 그쵸? 네, 먹고 싶어도 뭐 먹을 수도 없고 저 허니버터칩을 저 학원 하니까 학원에 상품으로 주려고 했는데 상품으로 구하는 허니버터칩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허니버터칩 뭐 이렇게 10개 묶음으로 싸게 팔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 귀했을 때는 오 여기 5개나 있으면 5개 다 사고 싶잖아요. 내가 그냥 싹쓸이 하고 싶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흔해지니까 뭐 그냥 뭐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약간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말 무서운 게 이것도 지금 보니까 뭐 벌써 한 400달러 올랐잖아요. 이렇게 막 오르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게 무엇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미친듯이 오르잖아요. 정고점 넘겼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네, 엄청 비싸졌죠. 이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져요. 이게 포모가 온다고 하죠.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달려들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포모에 이렇게 왕창 1비트 딱 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하루에 아주 조금씩 0.01개씩 네,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떨어질지 뭐 더 쭉 오를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아니 아까 80% 떨어졌다며 중간에 등락은 있죠. 네, 떨어지지만 다음에 더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 우상형을 그리는데 이 사이에서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상향 하는 거잖아요. 오르는 자산인 거잖아요.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성이 있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사치제 느낌도 약간 있어요. 여러분 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은 갖고 있으면 올라. 좀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막 모으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괴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그 금괴를 어디다 쓰려고 모으죠?
뭐 그걸로 뭐 도둑 오면 때려잡으려고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벽돌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금이 오르니까 뭐 금괴 같은 거를 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희소한 자원이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점점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갖고 싶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지금이야 뭐 한 6,5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현금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억 되고 10억 된다고 쳐요. 10억만 된다고 쳐도 이거 사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한 개를 온전히 소유했다. 그러니까 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갖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6,500만 원이니까 내 순자산이 만약에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분할 매수해서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 순자산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0.5개 정도, 요만큼이라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5억이 있는데 반 개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략 한 5, 6%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순자산에서 5%에서 6% 요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좀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채권 투자는 안 하는 것 같고 주식이나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부동산이 한 80% 되는 것 같고 주식이 좀 자산 있는 분들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더 많은 분들 있죠. 뭐 80% 이상, 20%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 부동산 줄이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조금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다주택자면 부동산을 좀 파는 건 어떻겠냐. 나중에 하락장이 올 수 있다. 나는 팔았다. 이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2023년에 아파트 하나 팔고 오피스텔 하나 팔았거든요. 나는 팔았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유한 현금을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데 쓰기로 결정을 했고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현금이 조금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저는 모아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더 공격적으로 살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거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폭삭 망하겠죠. 하지만 그때 그렇다고 해서 팔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한두 개 정도 더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름의 전략을 짜보면 되죠. 경제 위기가 오면 저는 비트코인을, 그것도 한 방에가 아니라 분할 매수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듯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엄밀히 따져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개를 추가로 더 살 거다 하면 0.02개씩 매일매일 매수를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개를 살 거니까 0.01개씩 사고 있는 거고,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입니다. 안 오면 뭐 그냥 보유하고 현금도 그대로 갖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 저는 대충 시기를 좀 정해놨어요. 2025년 대략 한 10월에서 11월 이쯤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월까지 갖고 있을 거다 하면은 한 달 전부터 분할 매도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이 목표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100분의 1씩 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매도할 거다 그러면 매일매일 0.02개씩 팔 거예요. 만약에 11월에 매도할 거다 하면은 뭐 10, 11, 12 이렇게 팔겠죠. 만약에 3개를 매도할 예정이다. 그럼 매일매일 0.03개씩 100분할해서 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또 미국 장이 좀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5만 달러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현물 ETF가 뭐 그레이 스케일이 만든 GBTC 있잖아요. 얘는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락에서 만든 아이비트랑 피델리티에서 만든 FBTC
얘네들은 계속 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1월 10일 날 현물 ETF 승인 나고 나서는 이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기회가 너무 좋다 해서 요때부터 분할해서 계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한 0.3개 정도 개수를 더 늘렸거든요. 지금 어피티에서 계속 사고 있는 건 와이프 계좌고, 이거는 뭐 제 계좌에서 일부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찬스다 해서 저는 더 샀습니다. 옹달님하고도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계속 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대로 늘리면 저는 한 4개를 이제 넘을 것 같아요. 많으면 5개까지 보유할 것 같고, 와이프는 1개 목표로 사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가격은 계속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지금 다 사면 어떠냐?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죠. 네, 근데 언제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빠지면 공격적으로 살 거고,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면 지금처럼 100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또 분할해서 다 매수할 생각입니다. 제 전략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이상 뭐 더 있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현물도 하고 일부는 선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초보시니까 저는 선물 투자를 2021년부터 했거든요. 벌써 한 3, 4년 해서 저는 좀 내공이 좀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물 아예 안 해보셨잖아요. 아예 안 해보셨으니까 좀 선물 추천하긴 좀 힘들 것 같고, 현물 위주로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계속 오르네요. 방송 중에 계속 오르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계속 오르네요. 비트코인은 저는 그렇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초보시잖아요. 초보자에게 추천하기는 저는 되게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선물 거래로도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선물은 쉽지 않더라고요. 청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로 사서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을 샀다. 이게 빵원 되진 않잖아요. 선물은 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선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이렇게 막 오르고 있을 때 선물을 추천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언제든 저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어요. 좀 인간 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아직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순자산 빵원인데 0.5개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만 해도 한 3천만 원 넘는데 어떻게 그러면 순자산이 빵원입니까? 저는 물론 개인 지갑을 쓸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그냥 저는 거래소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슈세도 한 개요? 네, 그러면 뭐 그냥 똔똔이잖아요. 해외 거래소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쓰고 있고요. 연휴라서 좀 방송하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이낸스에 현재 제일 많고요. 비트겟 쓰고 있고요. OKX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바이비트는 대회할 때만 해요. 사실 평소엔 안 하고. 바이낸스, 비트겟, OKX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액이 바이낸스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 OKX에 있고 비트겟이 그 다음 2, 3 뭐 요 순서대로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꽤 많아요. 억 단위가 있고 OKX는 한 1000단위, 비트겟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